10분간 한동훈 장관의 설명 막았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6가지 주제 중에 3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 불참을 했고요. 대신 박주민 의원이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동훈 장관에 이어지는 발언.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민주당의 반응들을 좀 길게 준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신을 대리한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좀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 주시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는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네,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안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법무장관이 제안 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의원님들은 경청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좀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지 말고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행위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양이 많이 남았습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면 안 될까요? 의원 여러분, 지금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과 법무장관이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할 의무와 또 책임이 법무장관에게 있어서 그걸 듣는 순간이고요. 법무장관은 이것이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를 국민들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방해하시는 이유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고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계속합니다. 법무장관 잠시 중단해 주시고요. 교섭단체 원내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원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시죠. 늦어도 5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무장관이 최대한 짧게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경청해 주시고 법무부 장관 다시 계속해 주십시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것을 막고 계시고 그렇죠. 정상적인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체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 버릴 게 없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저희가 가감없이 길게 한번 다 보여드렸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 참 21대 국회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례적인 장면들이 속출하고 참 안 좋은 의미로 여러 뇌리의 기억이 남을 21대 국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양이원영 의원,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이 한 중반 정도 지나고서부터 꽤 목소리를 높여서 발언들을 방해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참 이럴 때는 좀 퇴장시키는 방법이 없나 싶기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요즘은 코인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양이원영 의원도 끊임없이 제일 앞좌석에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야말로 사실 의사진행 방해 아닙니까? 더군다나 피해사실 공표 이야기 하시는데요. 이거는 피해사실 공표가 아닙니다. 지금 좀 전에 이제 국회의장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이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이 국회에 와서 이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거기에 따라서 설명했고 이건 한동훈 장관 한 게 아닙니다. 역대 법무장관들이 다 했습니다. 예. 자,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피해 사실 공표 운운하는데 그야말로 정말 무식한 이야기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국회에서 이 의사 진행반을 고함을 치면서 계속하면 저는 이거는 국회가 아무리 그렇지만 기본적인 예의와 기본적인 질서가 안 잡혀 있는 거거든요. 영국 의회를 보면요. 영국 의회에서 그렇게 서로 간에 싸움을 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딱 한 번 이야기를 하면 다 말을 듣습니다. 이 의장의 권위가 너무나 없는 거거든요. 그 체어맨이라고 하지만 국회의장의 권위가 살아나야 되는데 국회의장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경고를 하고 이러면 경고를 하고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면 퇴장시키다든지 이런 식의 조치를 해서라도 국회의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란이 반복되면 퇴장시키는 것도 분명히 의장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끊임없이 양희원 의원 앞에서 이야기하고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그냥 국회의사 진행을 방해하는데 정말 기본 이야기하는데 딴 기본이 아니라 정말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사면으로 제출하거나 그러면 저 앞에 노란 옷을 입었던 양희원영 의원이 목소리가 꽤 많이 들렸고 이어 김남국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좀 아수라장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나서서 한 장관 말 들어라 라고 하면서 사실 한 20분 정도 15분 정도 진행될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이 30분 가까이 이어졌거든요. 근데 저는 설전 말고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 설전 변호사님. 네. 표결 전인가요? 이재정 의원이 한동훈 장관 자리까지 그러니까 국무위원석 자리까지 찾아가서 뭐라고 항의를 하니까 또 김남국 의원이 말리는데 또 완전히 말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장면들까지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뭐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뭐라 판단하기는 참 그렇습니다만은 뭐 제가 근데 지금 이재정 의원이 돌아서서 나오시면서 하는 표정은 또 웃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보고요. 뭐 어떤 이재정 의원께서 이제 그 한동훈 장관에게 어떤 이런 공표하는 부분, 뭐 저도 물론 피사시 공표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극하거나 오늘 그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에서 특히 체포의 필요성, 동의안의 뭐 필요성을 얘기하실 때 뭐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윤관석 의원 사건이라든지 굳이 안 해도 될 말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항의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예. 내일 정도에 이재정 의원이 뭐 본인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윤관석 의원 관련된 돈봉투 사건이 아예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건 봐라. 민주당이 이렇게 방탄, 불체포 특권 포기 안 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시켰던 이 돈봉투 사건만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윤관석 의원 당사자가 다 돈 받았다. 돈 준 거 다 시인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불체포 특권을 남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뭐 관련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지금 오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그러니까 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저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예. 그 부분 비난을 받아야 되고요. 저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윤관석 의원 말만 믿고 저도 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믿고 있었는데 예.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자백을 해버리셔서 참 안타깝다 생각도 들고 오히려 저는 참 배신감도 많이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근데 이재정 의원께서 아마 그런 내용을 항의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윤관석 의원이 사실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부결이 됐는데 그 이후에 검찰이 그 비회기 중에 다시 영장을 쳐서 재청구를 해서 결국 윤관석 의원은 구속이 되고 이성만 의원은 불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국회의사당에서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는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본인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법정에 가서 바로 그냥 본인이 다 시인해버렸잖아요. 그만큼 이 왜 불체포, 구속, 이 영장 청구가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 사례를 보면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치 1대 167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대 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싸우는 장면이 연출이 됐던 것도 있고 앞서 화면에 좀 다시 보면 이재정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국무위원석으로 가서 항의하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야당의 현직 의원이 표결 전에 구속 필요성을 얘기한 현직 법무부 장관을 찾아가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히 나중에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렇게 항의하는 모습까지 사상 초유의 장면들이 계속 속출이 됐고 글쎄 저 미소의 의미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런 즉슨해서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30분 넘게 이어졌고 글쎄요. 김진표 의장 하면은 민주당 출신이기도 하고 온건한 성향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중재를 하다못해 1차 중재, 2차 중재, 3차 중재 할 정도로 오늘 가결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 저 이슈가 중요했고 상당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결국 장해찬 최고위원님,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핵심은 아니 국회의원들 모르면서 어떻게 가결, 부결 투표할 수 있냐. 장관은 범죄 혐의를 당연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게 핵심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할 체포동의안 표결에 있어서 그냥 기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분 좋으면 가결, 뭐 기분 나쁘면 부결입니까? 일부 민주당 의원의 변명처럼 한동훈 장관이 날카롭게 지적하면 부결시키고 기분 나쁘니까. 한동훈 장관이 친절하게 말하면 우리 가결시키려고 했어. 아니 이게 무슨 어린이들 학생회도 그렇게 운영하진 않겠습니다. 명확한 혐의를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고 구체적 증거에 대해서 적시한 후 이런 사유 때문에 반드시 체포가 필요하다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국민들께도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난동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주요 혐의와 증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예. 결과가 가결이 나와서 망정이지 만약 이 같은 설명이 삭제된 채 설명을 현장에서 하지 못한 채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예. 또 다른 논란과 시비거리를 낳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왜 한동훈 장관의 발언이 기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많으니까요. 혐의가 한 가지면 한 가지 혐의만 설명하면 되니까 발언 시간이 짧겠죠. 그런데 혐의가 3개였잖아요. 그리고 그 혐의 3개에 대해서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니 예. 조목조목 핵심적인 증거를 한동훈 장관이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증거가 많고 혐의가 많은 게 한동훈 장관 탓입니까? 이재명 대표 탓입니까? 이재명 대표 탓인 것이죠. 그걸 가지고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막 야유하고 항의하고 찾아가면서까지 따지는 이런 추태. 다시는 국회에서 나와서는 안 될 또 역사적인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이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정말 낙제점이었고 결과도 충격적이었다. 여당에서는 뭐 이런 평가까지 민주당에서 비판하더라고요. 노돌 교수님, 저희가 한번 한동훈 장관의 발언들, 역대 법무부 장관의 구속 필요성 발언들 시간대를 봤는데 이 노웅래 의원 건도 한동훈 장관이 5분 정도 했지만 아까 장해찬 최고위원 말처럼 물론 민주당에서 반발할 수는 있다고 민주당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몸이 건조하더라도 나열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혹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를 어떤 혐의인지는 제대로 파악하고 가부를 결정하는 게 맞지 않냐. 한동훈 장관의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혐의가 많으면 길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짧아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뭐 그 시간이 길었냐 짧았냐 이걸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는 것은 뭐냐? 이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영장 실질 심사에 가야 한다.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라는 걸 좀 설명하는 거잖아요.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이래서 증거인멸 우려 무슨 뭐 이런 것들 설마 야당 대표가 뭐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느냐? 저는 그거 좀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법원 앞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이 피의자를 구속해야 됩니다. 왜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예. 의원 여러분께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줘서 그 영장실질심사에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면 자세하게 뭐 범죄 혐의를 나열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예.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 충격에 빠져 있고 뭐 속속 그 야당 의원들의 반응이 오고 있는데 친명계 핵심이기도 하죠.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탈당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표 곁을 지켜주십시오. 곧 정리해서 수습책을 내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다. 끝까지 지키겠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저희 의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일단 좀 격앙된 마음을 좀 가라앉힐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
최고가 어찌 보면 수석 최고로서 가장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약간 지금 이재명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박광원 원내대표와 함께 집행부를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당원들을 좀 안심시키고 이제 실제 가결 결과가 나온 이후로 뭐 탈당을 하겠다라는 어떤 이러한 그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지만은 당원을 다독이고 다시 한번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오늘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재명 대표가 원래 원하던 본인도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도 왜 개딸들이 격양된 이유? 그러니까 거의 가면 구속이 될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혹은 지지자들이 더 그러는 건 아닌지.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거고 네네. 영장실심사에서 구속될지 면할지는 또 재판부가 판단하는 건데 네네네. 이게 마치 구속이 됐다는 정도의 반응들이 나오는 건 그만큼 민주당 사람들 혹은 뭐 불안하지 않냐는 방증 아니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저도 아직 예를 들어서 지금 검찰에서 제시하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럴 것 같다 안 그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기 참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은 당원들이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그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이러한 결과를 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어떠한 뭐 이거 배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크다,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오히려 거기까지 가는데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가게 만드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청래 최고가 당원들을 다독이는 부분 그리고 수습책을 얼른 내놔야 되겠죠. 지금 빨리 내서 당이 좀 정상화되도록 아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원래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었잖아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중에 수석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대표가 뭐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도부는 또 꼭 안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럼 뭐 당대표를 또 정청래 의원이 승계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네. 저 SNS에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그래서 좀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상황을 당대표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될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권리로 볼 것인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속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권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계속 직무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누구한테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될 텐데 문제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박광원 지금 원내대표는 굉장히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지금 서로 다르고 저는 지금부터 아마 민주당은 내부 권력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저런 이야기를 남긴 것 자체가 결국 본인 중심으로 뭔가 사태를 수습해내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보여주셨지만 비명계가 또 이번에 똘똘 뭉쳤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지금 이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번에 그 가결표를 던졌던 31명 의원들 명단이 지금 돌고 있어요. 벌써요? 네, 벌써 지금 뭐 제가 보니까 벌써 지금 뭐 명단을 만들어 도는데 이게 보면 결국은 비명계 반명계 의원들을 그냥 해서 그냥 돌리는 거거든요. 벌써 개파 갈등이 분출이 그렇죠. 바로 그런 현상들이 아마 오늘부터 본격화될 겁니다. 즉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앞으로 영장실 그 과정에서 누가 친명계 핵심적 권한을 잡을 것인지 그런 정청래 최고는 본인이라 생각할 거고 예. 지금 또 이제 비명계에서는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해야 된다.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온갖 지금 이제 백가쟁면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그 전초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